우리 신영증권의 박소연 팀장님. 저희 Y스트릿에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오시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간 전망 나오기를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아, 네. 근데 뭐 연간 전망이라고 해도 사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선의 좀 전망을 드리기 위해서 참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연간 전망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네. 조금 이제 고급지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네. 주식 몰빵해도 됩니까? 일단은 저는 타이밍을 좀 잘 선택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상저하고 전망이고요. 내년도 한 2, 3월 달 전후에 아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를 고비로 좀 나아질 거다.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2, 3월에 뭐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절성이 항상 있어요. 주가 패턴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빅스 그리고 V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를 과거 월별로 평균을 내보면 이상하게도 2, 3월 달에 변동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9월, 10월 달에 또 변동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9월, 10월 달은 헤지펀드들 북클로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 가기 전에 수익 낸 것들 차익 실현하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9월, 10월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2, 3월은 사실 이유를 딱히 찾을 수는 없는데 굳이 찾자면 아마도 이제 중국이 2월 달에 춘절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 자체가 좀 둔탁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1, 2월 달에 지표를 매달 발표 안 하고 1, 2월을 합산해서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모멘텀이 약간 좀 없는 시기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짜게 되면 그 집행 시기가 사실은 2, 3월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2월, 3월 달이 이제 수급 공백기고 약간 이제 전략들이 작년과 바뀌는 시기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통은 그래서 2, 3월 달에 칼라도 많이 바뀌고 주도주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좀 2월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2월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가 사실 장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했냐 생각을 해보면 피치. 결국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게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때 기억해 보시게 되면 피치가 미국이 너무 예산을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IRA 보조금이 재정에다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등급을 이제 강등을 하고 그 전망을 좀 강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장기금리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에 시장이 안정화될 때는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가 이제 발행량을 좀 줄여주겠다. 결국에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은 국채 발행량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서 경기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옐런이 그렇게 되면 11월에는 발행량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한 게 하나의 좀 촉발점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기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뷰가 들어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도 2월에 아마 셧다운이라고 많이 좀 올해 이슈가 됐던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내년 예산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시간만 조금씩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안이 두 개가 분할이 돼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된 분할된 예산안이 하나는 1월 말 그리고 하나는 2월 초에 지금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금 2월 달에 내년도 예산안을 한 번 더 의결을 하기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씨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재정 지출을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대선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 부분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게 2, 3월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저것들 변수를 재보면 일단 연초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 3월에 좀 바텀 피싱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 거냐? 네네. 그 페드워치 보면 불과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 하반기 이렇게 있다가 7월,
5월, 지금 3월까지 와 있잖아요. 네네. 그 3월이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석 달 남은 건데 약간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도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똑같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과거 보면 네. 이게 선제적인 인하냐? 아니면 이제 후행적인 인하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굉장히 틀려요. 네. 근데 이제 선제적인 인하는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서 먼저 내려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요새 얘기하는 보험성 금리나 인슈런스 컷이죠. 그러니까 보험성 인하는 경기가 나빠질까봐 미리 낮춰주는 거. 그렇죠.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다라는 사실 누가 아플까봐 보험 들잖아요. 나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보험 들듯이 금리 인하를 한다. 네. 그게 이제 보통 보험성 금리 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과연 할 만한 상황인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연준 인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아직 물가 안 잡혔고 아직은 불씨가 안 꺼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할 거고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선제적 인하보다는 끌려가듯이 후행적인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더라도 연준의 손길이 뒤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채권팀 공식 의견은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초, 그러니까 이제 한 6월에서 한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지금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지금 3월 인하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라도 정말 3월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크로 펀더멘탈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가 돼서 사실 뭐 그게 중국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경기가 꺾이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3월달 인하하는 게 결코 주식시장에는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좀 해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2월 정도까지는 조금 분위기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컨센서스가 무서운 게 우리는 그게 좀 너무 앞서간 것 같아. 너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벌써 그 지점까지 가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3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월 의장이 꿈깨 또 한마디 하면 예전처럼 또 바사사삭 또 깨질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네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서 여기에서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금리가 좀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3년 기준으로는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고 3년이 이제 3.5 밑으로 드디어 내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보통은 이제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 금리가 통상적으로는 20에서 25bp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붙었고 오히려 국고 3년 금리가 더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이미 우리나라 시장의 금리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한국조차도 일단 한 번 내릴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6개월물 초단기 금리를 많이 보는데 네. 미국채 지금 초단기 한 6개월물 금리가 지금 5.38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도 지금 6개월 안에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한 번 정도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3월에서 4월 정도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채권 가격에 시장 금리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11월 달에 코스피가 11% 올랐고요. 예. 11월 한 달 동안 코스닥이 13% 올랐는데 네. 좀 너무 빨리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일단은 뭐 산타랠리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있었는데 산타랠리까지 땡겨서 산타가 11월에 온 건가요? 네,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네네. 10월 달만 하더라도 이거 막 5% 넘는다. 난리 났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4.1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4.5까지 와 많이 내려갔다는데 4.3, 2, 4.1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만큼 약간 뭔가 좀 고용시장이 조금만 안 좋은 지표 보여주면 야 이거 금리 인하야 그러면서 이제 막 땡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요거 자체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보통은 장기물 금리가 빠지는 거는 사실은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를 의미하는 그렇죠, 거라서. 그렇죠. 일단은 그 채권 금리 쪽에서 이제 단기물은 정책 금리의 방향을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중장기물은 경기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정말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구간은 결국에는 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그 전반적인 경기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라서 사실상은 지금 보면 위험 자산의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찌됐든 간에 유동성의 힘으로 간다. 네. 사실 뭐 금리 인하되면 다이빙 하듯이 살아. 뭐 앙드레 코스달러 그렇게 뭐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그 배경, 이유를 봐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다 해서 이거는 악재다라고 또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시차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과거 보면요. 예를 들면 4번의 금리 인하를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인하할 때는요. 시장의 반응이 보통 어떠냐면 인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야, 지금 그 정도 가지고 경기 안 살아나. 3번, 4번은 내려야 되는데 너 한 번만 내렸어? 그러면서 아하. 더 내려라고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구간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항상 시장은 그렇잖아요. 투자자들은 항상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첫 번째 인하가 나오면 거기에서 환호하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땡깡을 더 부립니다. 한 번 더. 네, 더 내리라고. 한 번 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몇 번 내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미국이 한 3번 정도 내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인하에서는 오히려 땡깡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 금리 인하, 예를 들면 3번째, 4번째, 결국에는 마지막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오케이, 이제 됐어. 이 정도면 경기 좋아질만 해 하면서 마지막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거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뭐 그 증시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의 주식을 살 거냐, 마지막 금리 인하의 주식을 살 거냐, 이 판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 인하한다라는 기대만 있지 인하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내년 상반기에 실질적인 인하가 나타나기까지 오히려 땡깡을 부리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응석을 부리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두 번 내려서 경기가 좋아질 거면 이미 좋아졌다. 그렇죠, 그렇죠. 또 네. 원체 또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5.5 그리고 정도면. 사실상 미국은 금리 인하를 사실은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은 특히 뭐 중국이나 내지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각국의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국면이죠. 야, 그러게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이거 본인의 포지션이나 희망사항이 또 반영이 되면서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일단은 그 금리 인상이 종료된 시점부터 증시의 반등은 시작이 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펼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박소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초입 국면보다는 네네. 금리 인하가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부터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마무리가 일단 되어야 그 다음부터 시장이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유동성보다는 조금 더 경기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각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경기가 지금 45도 각도로 좋아져요. 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45도 각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리를 60도 각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하. 이런 경우는 사실은 경기보다는 더 그 유동성 위축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이 경기는 45도 각도로 좋아지는데 금리를 30도 각도로 올린다. 이거는 사실은 경기보다 유동성에 더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내리냐 후행적으로 내리냐 네. 이게 훨씬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빨리 내리느냐 내지는 천천히 내리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린다보다 얼마나 선제적으로 내릴 것이냐라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기미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기대만큼 금리 인하가 갈 것이냐, 혹은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인하가 갈 것이냐, 네네. 그걸 봐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각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쓰신 자료도 보면은 bad is good, good is 네네. bad라는 그 역학이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타나면 야 이거 금리 인하 시점 앞으로 당겨질 거야라고 하면서 환호를 했었는데 네네. 그 다음부터는 초점이 안 좋은 경기 지표들이 나오면은 조금 증시도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하가 본격화된다라는 거는 경기 펀더멘탈이 안 좋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인데 결국 여기에서 사실 뭐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낮춰줄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정책 당국자들은 아직 물가 다 안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금리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물가 불 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물가의 불씨.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벌써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인하의 속도나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오히려 좀 땡깡을 부리는, 응석을 부리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2024년 연초의 키워드는 땡깡이 되겠네요. 읽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금리 기대를 많이 하셔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진짜 이건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많이 듣던 표현인데 땡깡 부리다 한 대 얻어맞고. 네네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땡깡을 부리면 사탕을 주느냐, 땡깡을 부리다가 한 대 얻어맞느냐. 아, 네.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파월 의장이 네. 뒤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지 사탕을 들고 있는지를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약간 그게 회초리일 수도 있다. 그쵸. 사탕을 그렇게 쉽게 주면 이 다 썼거든요. 그리고 뭐 소화당뇨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네. 체질.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너무 사탕을 빨리 주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가라는 부작용을 한번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애들이 있지만은 뭐 달라는 대로 다 줬을 때 아이가 스포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여튼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 와닿지 않습니까? 네.